네, 김진팔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건물처럼 보이는데요. 예, 뭔가 데미지를 입은 것 같이 보이죠? 네, 일단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잠깐 멈추면요. 네, 이 부분, 예, 여기하고 똑같이 닮았죠? 예, 그 건너편에 뭔가 막 불이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한번 돌려보면 이쪽입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 로드뷰 멈추고 네, 여기 이런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여기를 공격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 창고형 일종의 쿠팡 같은 온라인 그거 공격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여기도 예, 많이 녹았다는 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키예프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그런 창고, 예, 물류 창고 같은 그런 곳이 공격당했고 그 주변부에 여기도 좀 피해가 있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ISW 지도로 보시면 키예프 시내에 있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수미 지역으로 가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콘스탄티노프카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면 네, 포크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드니프로페트롭스크를 집중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롭스크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 이런 걸 좀 선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굴리아이폴레 부근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자포리자 부근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거 어저께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다는데 굉장히 선이 단순화되어 있죠. 예, 나오긴 나오는데 전에는 막 경로까지 꼬불꼬불 다 표시됐는데 이제 직선으로 예, 이거 좀 신기한데요. 적군은 키예프와 그 주변 지역을 향해 약 5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50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인가? 드론이 아니라? 네, 이 영상은 아마도 그 우크라이나 측 영상인 것 같은데요. APT가 뭘까요? 어쨌든 어젯밤에 러시아가 그 탄도미사일 공격하는 그 공격받은 자리를 보여주는 영상 같습니다. Ми не знаємо, да, тобто 키예프 지역 대규모 공습에 직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습의 80에서 90%를 키예프에 집중하고 있어 이번 겨울 수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공습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었지만 현재는 키예프와 키예프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강도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겨울철 수도의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오멜첸코는 키예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이 더욱 집중될 경우 겨울철 수도의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굉장히 화질도 좋은 러시아 드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오데사항에서 계란4 드론으로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고화질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려면 통신 그 수단이 좋아야 될 텐데 위성이 지금 발사가 됐나? 러시아판 스타링크 위성이? 네, 그래서 오데사 지역에서 해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또 배가 연기나고 뭐 그래요. 덧붙여 말하자면 오데사 인근에서 공격 목표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비격되었거나 비격될 가능성이 있는 선박 외에도 항구에는 약 20여 척의 벌크선과 유조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터키 배도 이제 하나 공격당했답니다. 이거 노린 건가? 터키가 자기네 배 공격당했어. 그러니까 참전하겠어. 러시아와 싸우겠어. 막 이걸 유도하려고 그런 거였나? 터키 우크라이나 해상 안보 보안 보장 주도 참여한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은 전후 전쟁이 끝나면 흑해에 대한 그 해군 내가 파견해서 안보를 뭐 책임지겠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전쟁 안 끝났잖아. 그러면 지금 참전할 생각은 없는 거임?
터키가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과일 공급 중단 조치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 감독청이 제재 조치 이후 앙카라는 모스크바의 제재 확대를 중단하고 제재 대상 수출업체 5곳의 시장 복귀를 허용할 것을 비밀리에 요구했다고. 야, 터키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지금 러시아도 지금 힘들어서 까딱까딱 하는데 거기다 네가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되지. 터키 관계자들은 러시아 수출 감독청이 키예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보복으로 해충 방제를 핑계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해변에서 빨개 벗고 수영하는 거야? 여기는 빨개 벗고 수영하는 모양인데 어른들이. 네, 배 한 척은 이미 사라진 것 같네요. 예, 오데사 해안에서 한 척 침몰했답니다. 공격받고. 네, 오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관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카르코프 지역의 노바포슈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체국 창고, 물류 허브, 그러니까 그 물류 창고죠. 이것도 그겁니다. 키예프의 물류 창고. 이것도 노바포슈타, 우크라이나 우체국 물류 창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노보로시스크 인근에 위치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해상터미널을 공격했다고 해당 회사가 밝혔습니다. 원유 적재 작업 중이던 라이베리아와 마샬제도 국적의 유조선 2척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침몰하지 않고 떠있는 상태입니다. 인명피해나 기름 유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또 러시아 측의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Головнокомандувач, дозвольте доповісти, що сьогодні бійцями полку Скеля 네, 용감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잠깐만요. 깃발을 흔들고 있는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콘스탄티노프카에 있는, 자, 여기이고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쫙 이렇게 된 거 요 앞에 쫙 있고요. 이 앞에 이 건물, 요 건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в місті Константинівка та повернуто прапор на законному місці. 네. 이 건물 안에서도 이쪽 아파트를 이제 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폭탄을 맞아서 이만큼이 뭉텅 없어진 그 아파트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가요, 이만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로 보이는데요. 예. 야, 우리가 아직도 콘스탄티노프가 점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이제 그 영상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군이. 하지만 잠시 후 똑같은 영상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한 명은 죽었고 2명이 포로로 잡혀서 똑같은 깃발을 들고, 예, 우크라이나 깃발을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깃발을 발로 밟고 러시아 깃발을 들고, 아, 감사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러시아 만세. 막 이렇게. 근데 요 가운데 요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이 양쪽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선전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고위 관계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혈안이 되어 짧은 영상 하나를 위해 자기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가 콘스탄티노프카에 파견되어 승리 영상을 촬영했고 실제로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촬영했지만 건물을 나서기도 전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잃었구나, 가운데 그 사람. 나머지 2 사람은 현재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5분짜리 소셜미디어 승리를 위해서였습니까? 지난번에는 영상은 없고 그냥 글씨로만 일개 중대가 이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일개 중대가 그 괴멸되었다는 그런 글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네, 콘스탄티노프카의 시내, 완전 시내에서, 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깃발을 들고 우리 아직 저기 점령 중임 이렇게 증명하는 깃발을 흔들었던 장소입니다. ISW 지도로 살펴보면, 네, 이 장소에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 포위된 사람들이 무전받고 가서 찍고 포로됐나 봐요. 예, 또 외국 용병들, 우크라이나 군인이 부족해서 외국 용병들이 많이 죽었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시신 교환 후에 아마 신원 확인된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키예프 정권이 콜롬비아 용병 유족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해 자비로 우크라이나로 오도록 강요하고 있다. 비행기 타고 우크라이나 와야 돈을 준다고. 러시아군이 항복한 콜롬비아 용병 윌리엄 갈레고 아리아스의 아버지가 타스 통신에 입수한 영상에서 폭로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하늘에 있는 드론을 향해서 아마 산탄총 같은 걸 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올 우크라이나의 2026년 군사비 지출은 이미 사상 최고치인 9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라고? 올해에만 980억 달러를 쓸 거라고? 그럼 그 얼마지 유로로 치면? 유로로 857억인데 거의 900유로인데 러시아 그 은행에 압류한 돈 그걸로 900억 유로 준다는데 올해 한 해면 끝나겠는데요? 이게 맞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스 통신의 계산에 따르면 국가 예산의 2배가 넘고 2025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몇 년 갈 줄 알았더니 한 2, 3년 간다 그러더니 900억 유로면 1년 쓰면 땡이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데이터 수집을 명목으로 미국 기업 발란티어의 기술을 이용해 민간인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전 우크라이나 보안국 지휘관 바실리 조르포로조프스키가 타스 통신에 제공한 문서에 따른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보안국이면 정보부서인데 거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튀어야 되겠다 그러고 러시아로 무슨 기밀 문서 갖고 튀었나?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세가 전 세계적인 달러화 의존도 하락을 초래하고 각국이 대안적인 무역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 500% 관세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근데 그 죽은 다음에 100% 관세로 그 줄여갖고 했는데도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브릭스 통화 창설 가능성에 대한 보복 위협은 미국이 달러 지배력을 경제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국제 결제 및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고 다른 통화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국의 이익 달러를 안 쓰고 그러면 국가적 이익이 침해되는데 이 미국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크라이나의 사죄를 배팅했나 보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기는데 자기 개인 재산을 배팅한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면은 개인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고 내 재산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국회에서 이 의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의심이 돼요.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세계적인 달러를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일본은 키예프와 무인 항공기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평화로운 러시아인들을 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일본도 전쟁터에서 자기네 신무기 이제 실험하나? 엊그제 나온 건데 일본 외무성이 8월부터 러시아에서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렇나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아 진짜 근데 얍삽하다. 이걸로 그 퉁이 쳐지겠니? 네가 러시아라면? EU 우크라이나 군수품 조달 프로그램 미래 우려 표명. EU 업서버에 따르면 해임된 베도로프 국방부 장관이 체결한 우크라이나 군수품 조달 계획의 향방에 대해 EU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부패 방지를 위해 키예프는 모든 계약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 지난번 베드로프 국방장관이 미국 드론 업체하고 계약을 해갖고 리베이트가 미국 드론 업체를 통해서 트럼프 라인으로 가니까 야, 그 돈이 왜 글로 가? 우리한테 와야지. 지금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돈은 900억 달러에서 나오는 건, 아니 900억 유로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또 러시아 돈이란 말이에요. 예? 돌고 돌아서 그냥 러시아 돈을,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승전 보상금,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갚으라고 하는 명목으로 빌려주는 돈이 900억 유로인데 예치된 게 1100억 유로예요. 그럼 뭐예요? 20%는 이건 이제 빌려주는 돈이니까 이자로 선이자 떼고 900억 유로 이거 이제 원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50% 리베이트를 반띵을 트럼프가 먹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게 안부를 전하고 특수작전에 대한 북한 국민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도대체 최선희는 왜 왔을까요? 그냥 이 안부 전하러 왔을까요? 안부는 전화로 전해도 될 텐데 꼭 와서 면대면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인력이 언제까지만 부족하냐면은 9월 22일
선거 때까지만 인력을 막아주면 돼요, 누군가. 그 다음에 선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 동원령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북한에서 그 정도 인원을 좀 도와달라고 대신 뭔가 북한은 또 많은 걸 받아가겠죠. 그런 아마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산 제품이 평양 상점에 등장했습니다. 다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산 제품이 평양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품목에는 프리모리에산 육류 제품, 붉은 캐비어, 초콜릿, 와플, 기타, 과자류, 해바라기 씨, 보드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협력적으로 뭔가 할 모양이에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국방부 장관이 해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나치고인 뛰지 않는 자는 나치다를 나치가 아니라 저 러시아인 루스키다를 외치고 있었지. 모스크바 시민 아마 그게 전쟁이 시작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거야.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다. 마이단의 배우는 누구였어요? 미국, 서방, 나토. 지금은 누구예요?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지금 잘린 국방부 장관 배우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영상이라고 저는 보이는 것입니다. 예? 예일대 스컬앤 본주 라인 빵빵하구만. 아직도 살아있구만. 예, 이렇게 많은 시위대를 동원할 능력은 이 사람들 다 월급이 아니라 알바비 줘야 될 텐데, 예? 표정도 밝아요. 왜? 돈 받고 나왔으니까 표정이 밝겠지. 그냥 돈 안 받고 나온 그런 시위대는요, 얼굴도 우울해요. 왜냐하면은, 아유, 정부가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나오는 얘네들은 밝고 막, 야, 우리 백이 누군지 알아? 상상도 못할 걸 건들기만 해봐봐. 그리고 나 일당도 두둑하게 받았음. 아, 표정이 밝잖아. 막 웃고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 이 사람들 거의 실업자인데 그 남자들, 예? 이 사람들 강제징병 당할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 왜? 백이 빵빵하니까. 아, 여기도 또 나옵니다. 막 겁나 많이 나옵니다. 예. 키예프 시장 클리치코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해임을 비판하며 그의 결정을 중대한 실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키예프 시장도 대세는 야 아니다, 야 이쪽이 세다, 국방장관 편에 붙자. 지금 이제 결정 내렸어. 독일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베도로프 장관의 해임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 라인 이제 나오네. 얘는 영국 라인, 예? 얘는 영국 라인, 유럽 나토 라인이고 라인 탔고, 지금 새로운 베도로프 그 잘린 장관, 그 사람은 미국 라인 탄 것 같아요. 예일대 스컬앤 본주 해골마크, 예? 해적 깃발. 그러니까 이제 더 빵빵한 대로 얘는 이제 붙는 거지. 잘하고 있어. 그게 바로 정치야. 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1989년에 이미 미국에서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그 드론 격추된 미국 드론의 잔해를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가져가고 있답니다. 이란에서. 그래갖고 가져가서 뭐 고철로 팔아먹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 뜯어보고 씻고 뜨고 맛보고 해갖고 막 복사본 만드나? 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동그라미 친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그 F-35가 뜨는 공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F-35 딱 F-35 같이 생겼죠? 예, 그게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겁나 많아요. 와, 이거 몇 대야 다? 그리고 이쪽에도 뭐 전투기가 있는데 이건 F-35 아니고 F-16 같이 생겼는데 F-16에다가 F-35에다가 그냥 여기 공격할 만하네. 예. 여기는 어디냐면요. 네, 요르단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일까 이라는 초고속 미사일과 명중전 기동 능력을 통해 미국의 방공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은 이란의 공격 정확도 향상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상은 어제 미군이 사상자가 발생한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보여준다. 근데 니네들도 하고 있잖아. 흑해에서 이렇게 정찰기 띄워갖고 표적 선정하는 거 다 도와주고 있잖아. 러시아는 왜 하면 안 되는데 니네만 하면 되는 거야? 미국군 소속의 아르테미스2 폭격기가 현재 흑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ISR이라고 하거든요. 정보 감시 및 정찰.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비행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이란으로 비행기를 보냈는데
그 세 대를 보냈어요. 여객기 같이 생긴 거. 세 대가 갔는데 그 중에 한 대는 VIP 또 가는 그 여객기 같은 그런 수송기예요. 그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한 대, 그 투폴레프 이거 134 그리고 여긴 또 두 대가 더 갔는데 모스크바에서 테헤란으로 향하는 러시아 항공편이 여러 편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폴레프 214, 안토노프 148 뭐 이런 건데 이거예요. 안토노프 148, 투폴레프 214 이렇게 생긴 거 다 여객기 같이 생겼죠, 그죠? 예. 이거는 수송기 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은 러시아가 이번 사건 전에 미리 알고 비행기 세 대를 보냈는데 그중 두 대는 사람 타는 거, 그중 한 대는 장비 싣는 거. 도대체 왜 뭘 싣고 갔을까? 궁금하죠? 예. 이러한 국영 언론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바레인에 있는 바텔코 데이터 센터의 변전소가 손상된 것으로 데이터 센터? 이거 AI 관련된 거 아니야? 데이터 센터라 하면 AI 관련된 건데 지금 여 부분이 여기랑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없어요. 예? 그 이 부분이 없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왜일까요? 왜 이 부분이 없을까요? 여기는 여기야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해 보이는데 예, 이상합니다. 하여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로 나왔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위치가 여기는 여기입니다. 바레인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그 건물에 있는 변전소를 또 공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기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센 카드를 남겨놓기 위해서 여기를 컴퓨터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까불면 더 비싼 거 푸신다.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의 다르호베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공격하자 이란 원자력 기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IAEA 안전조치 지휘하에 있는 평화적인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언제 걔네들이 국제법 지키디? 국제법은 니네 같은 찐따 약한 애들이 지키는 거야. 이 왕초 일지는 국제법 안 지켜. 자기가 만들고 지키라고 하지. 똘마니들은 열심히 지켜야지 임마. 팬텀 똥이 이란 폭격 중인 미군 함정에 난동을 부려. 이게 뭐냐면 이 해병대 그 배가 강습 상륙함인가 그 갔는데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버릴 지경인가 봐. 그래서 어떤 해병이 샤워실에다 똥을 쌌대요. 그다음에 비행갑판이라고 쪽지를 남겼는데 그다음에 또 비행갑판에다 싼다고 그러는데 식당에 있는 모형 배에 비행갑판에다 똥을 싸고 어느 비행갑판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얘가 유령 똥싸개라고 유령 똥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미군 해병이 나타났대. 미친놈이. 그러니까 돌아버리기 직전인 거야. 언제 간지가 언젠데 배에서 계속 전쟁도 안 하고 계속 배에 가둬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또라이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미국이 공격한 터널인데요. 빵꾸가 뽕 났는데 그 밑으로 또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불도저로 또 금방 딱 해갖고 했나 봐요. 복구. 샤히드 미르자이 터널은 반다르 아바스와 하지아바드 지역을 연결하며 미군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터널 아치에 커다란 관통구멍이 생겼고 보호덮개 일부도 파괴되었습니다. 윌 슈라이버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옥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문이 매우 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죠. 미국이 그거 이제 공격하는 거 이란 공습 그거에 관련된 거랍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유라시아 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 김일성 시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그 재짐하고 뭐 기타 폭탄 만드는데 돈을 많이 쓸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16,450기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27개월 후부터 이제 받을 수 있대요. 실제 완성된 폭탄을 5에서 7년 동안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사일 수량의 대폭 증량은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란 때문에 옛날 구형 폭탄 싹 이제 털었으니까 재고 딱 해놓고 5년에서 7년 후에 대만에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전쟁 일으킬 모양이지.
이러한 중동 전역으로 전쟁 확대 예상. 그래서 마틴 암스트롱은 이란하고 이제 미국이 중동 전역으로 싸움이 번질 것 같답니다. 그리고 마틴 암스트롱은 이란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보다 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거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란에서 정권 전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강경파하고 그다음에 그 온건파하고 이란 내부에서 이제 트러블이 있대요. 그래서 정권이 내년에 바뀔 수 있대요. 내년 초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막 이긴다는 뜻은 아니래요. 이란 정보 유출 사건과 그 배우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온건파하고 이란 내에서 강경파의 그 균열, 갈등의 이제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민들이 점령된 서한지구 헤브론의 와디 알라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소유 양 여러 마리에게 독곡물을 주입해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 이스라엘 안보 당국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조만간 이스라엘 공격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시장 네타냐후 미국 방문 시 체포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뉴욕시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엔간에서는 자기가 인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미국에서 대세는 이런 얘기를 해도 선거에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가? 이스라엘의 미국 내 이미지 개선 캠페인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악화되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약 5천만 달러를 투입해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 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얘네들 이제 끝났구만. 이 정도까지 이미지 개선 작업이 필요할 정도면 너네는 얼마나 이미지가 십창난 거냐? 야, 이렇게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닐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여기 트럼프를 이제 후원한 세력들이 만든 프로젝트 2025라는 문서에 589페이지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예배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안식일 휴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약하게 무슨 노동 뭐 해갖고 사장은 금요일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예배일에 그 일을 시키면은 직원한테 돈을 평일에 1.5배 줘야 되고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물고기 깨구리죠. 냄비에다 넣고 깨구리 끓이는 식으로 야금야금 온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단 다른 날을 지키는 애들한테는 또 그날도 해준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 예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일요일을 추진하고 싶은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 다른 종교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 이제 못하게 하면은 반발이 심하겠지 그래갖고 이제 걔네들도 끼워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예배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끼워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지가 안 좋아갖고 돈 써갖고 이미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 찰리 커큰가 그 사람 죽인 거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빠졌거든요. 이제 증거는 없죠. 근데 의심을 하고 있어요. 밥상 밑에 은수저 떨어지면 누구 거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예배일은 여기서 뺄 것 같아요. 안식일 휴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일요일만 하고 싶었잖아.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일요일로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일요일만 하겠지. 유대인들은 인기가 없으니까 걔네들 건 빼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저 이슬람교거든요. 이슬람교도 걔네들도 인기가 없으니까 걔네들은 아예 처음부터 넣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면은 언젠가는 나가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대통령 시켰던 그 사이비 종교 세력들은 이스라엘 싫어하는 거 지금 줄을 탔거든요. 지금 교황도 이스라엘하고 척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보이면은 야 이거 우리 이미지 안 좋아진다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이제 발 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발을 못 빼고 계속 끌려다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바지 사장 하겠다는 놈은 너 말고도 많어. 완전 봉숭아학당이야. 저요 선생님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바지 사장 할게요. 한 번만 시켜주세요. 막 이런 애들 줄 섰는데 꼭 너여야만 할 필요는 없잖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미래는 안 좋아 보입니다. 계속 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는 너 다른 바지 사장으로 교체될 수 있어 보입니다.
미국에서 F-35에 그 조종사가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헬멧 그게 이제 실패해 갖고 그냥 창고에 처박기로 했답니다. 너무 비싸고 성능도 안 좋고 무거워서 또 비상 탈출하면 목표 부러져 갖고 이제 계속 식물인간으로 그냥 목 아래로는 못 쓰는 상태로 될 수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이거를 창고에 처박기로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꼬물자 못 쓰는 무기 같은 거는 한국 같은 나라에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전통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전통이. 미국 정부는 KF-21의 조종사 헬멧 장착 조준 장치와 통신 헤드셋 체계 통합을 지원하기로 왜 하는데 너네가 최신 개발한 비밀 무기를 왜 하는데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건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왜 해주는데? 이거 최신 그거 기술인데 이걸 왜 해주는데? 이거랑 관계 있지 않을까? 그거 실패작이라 창고에 처박고 안 쓰기로 했다는 거라. 네, 이것은 마틴 암스트롱 그 블로그인데요. 침략 대신 침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추천하는 책인데 이들은 정부에 침투하여 개인적인 의제를 관철합니다. 선출직에 출마한다면 원하는 바를 실행할 표를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 금융기록 보관소, 외교사 등을 활용하여 언론이 결코 폭로하지 않은 마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책은 UN, 브레튼우즈 체제, 국제결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진정한 기원을 밝히고 면책특권, 비밀주의, 기술관료주의가 주권과 투명성을 대체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게 딥스테이트죠. 네. 이 책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전후시대의 정권 이념,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속하도록 설계된 그림자 정부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딥스테이트예요. 그림자 정부가.